자, 두 번째 영상 진행해 볼 거고요. 자, 제가 영화금속을 한번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영화금속은 여기서 검색이 안 돼가지고 경남스틸을 찾아서 경남스틸에서 비교로 영화금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파란색이 경남스틸, 빨간색이 영화금속입니다. 요 3개월만 보면은 최근에 3개월 영화금속은 10%가 움직였어요. 뭐 거의 안 움직 대선 테마치고 거의 안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에 비해서 경남스틸은 자 138%가 움직였죠. 자, 뭐 소개도 못 해드렸네요. 자, 저는 금융과 주식 관련된 뭐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 청세롬이고요. 뭐 최근에 제가 영화금속을 말씀드려서 두 번째 영상으로는 영화금속을 한번 심층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거를 지금 6개월 비교로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자, 이 두 가지 테마가 지금 홍준표와 관련돼서 이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단일 후보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상당하게 이제 미미하게 뭐 6%, 7%대도 잘 안 나오던 그 지지율이 갑자기 이제 두 자릿수, 심지어 뭐 20% 가까이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지율 상승이 일어났고,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내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아성을 지키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오늘 뭐 1차 컷오프가 진행됐는데 8명으로 줄였죠. 뭐 곧 또 4명으로 줄이나요? 몇 명으로 줄이나요? 이때도 뭐 당연히 들어가겠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추석 연휴가 코앞인데 지금 홍준표 후보가 공언했듯이 추석 전후로 해서 골든크로스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제가 굳이 왜 이 경남스틸과 비교하자면은 경남스틸은 주가 수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 상승했죠. 130% 이렇게 상승했는데 같은 테마인 영화금속은 뭐 달린 게 없어요. 더더구나 뭐 2,500원, 뭐 2,600원 이렇게 종가가 나왔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종가는 2,300원대예요. 지금 종가가 보시는 것처럼 2,300원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번 주 들어서는 저번 주 금요일부터 조금 금, 월, 화, 수 오늘까지 4일 동안 거래량이 거의 말랐어요. 뭐 700만 주, 뭐 300만 주, 뭐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4일 토탈이 2천만 주가 안 돼요. 근데 뭐 달릴 때는 막 3천만 주, 4천만 주 막 빵빵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가까이 놀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면은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기 때문에 물론 뭐 제 말 듣고 2,600원 이상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제가 이 영상이 크게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분들 위해서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최대한 2,600원 이상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만 있지 마시고요. 한 번은 뭐 2,500, 뭐 70원, 80원 이렇게 근처에 와서 떨어지면은 이 정도 수준에서라도 한번 물량을 정리하고 다시 이게 떨어지면은 영화금속이 계속 출렁거리는 차트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다시 잡자는 2,300원이든 2,400원이든 얼마든지 조금 싸게 저가에 잡으셔야 된다는 거. 앞으로도 절대로 2,600원, 2,700원 이런 자리에서는 들어가셔서는 정말 본격적으로 3,000원을 돌파하는 자리가 아닌 이상에는 힘든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다시 2주 전처럼 충분하게 지금 뭐 2,300원대 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아 올릴 수 있는, 이게 뭐 추석 연휴 전이라도 아니면은 추석 연휴 후래도
얼마든지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고 나왔고요. 비교를 경남스가 해드린 이유는 뭐 다른 종목과 비교해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달린 자리가 없어요. 그냥 평상시 뭐 여러 가지 뭐 최재형 테마로도 묶였었고,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테마로도 묶였었고, 뭐 테슬라 테마, 뭐 미래차 플랫폼, 뭐 현대기아차 납품 부품주 여러 가지 테마로 얽히는, 어떻게 보면은 상습 작전주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차트는 아니에요. 절대 쉬운 차트는 아니고, 몇 번을 꼬는, 이 차트 모형만 보고 차트 괜찮네 라고 들어가거나 차트 모양이 망가졌다고 해서 버리는 그런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갈 자리가 많이 있다. 자, 파란색 차트와 빨간선 차트, 자, 그냥 놀고 있어요. 그냥 10% 정도, 최근 3개월 10% 정도 올랐다는 얘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탄력 안 받았다는 이야기고, 뭐 2주 전부터 조금 움직이는 했지만 다시 원자리로 좀 돌아가는 그런 듯한 다시 저점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뭐 이 2,300원 구간에서는 퍼포먼스가 나오기만 한다면 따라가 볼 수 있는, 괜히 나중에 또 2,600원, 2,700원 이때 이미 빨간불 찍어가지고 중반 이상 달려가지고 다시 이제 사람들 팔기 시작할 때 들어가지 마시고, 영화금속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2,300원 구간에서 잘 보고 계시다가 무조건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절대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거래량이 터지는지 거래량 확인, 자, 양봉을 만들어 주는지 분봉상 양봉 확인, 요 조건 확인하시고 초입에, 달리는 초입에 들어가셔야지 중간 이후에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강조해 드리고요. 뭐 오늘도 기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쏟아졌어요. 뭐 홍준표 관련해서, 뭐 윤석열 부정적인 이야기 관련해서, 뭐 제가 영화금속을 말씀드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뭐 홍준표를 띄우고 윤석열을 떨어뜨려야 되는 이런 스탠스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린다고 입은 말하고 있지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뭐 윤석열은 국민의힘 후보, 이 국민의힘 후보로 토론회에 나올 가능성이 1도 없다라고, 대통령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재명도 부끄러워요. 제가 민주진보지만 전 이재명 절대 안 찍어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됐다, 민주당 후보로, 차라리, 정말 진짜 차라리 안 찍었으면 안 찍었지, 이재명은 절대 안 찍습니다. 부끄러워요. 제가 그냥, 자, 인터뷰하다가, 경기도지사 인터뷰하다가 자기하고 조율 안 된 질문을 한다고 이어폰 던져버리는 사람이, 이 일반인이어도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이 사람이 당선자 인터뷰 때였어요. 이게 정치인입니까? 뭐 형수 욕설 뭐 이런 거 얘기 안 드릴게요. 이건 저도 더 뭐 얘기하기도 쪽팔리니까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자, 뭐 시원시원하게 뭐 현장, 뭐 여러 가지 정책, 추진력 시원시원한 거 좋죠. 하지만 사람이 기본 인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 정가사범 이런 걸 떠나서 음주운전 경력이잖아요.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확하게 당원 당규가 어떻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지만 정확하게 제가 뭐 일반 시민이 당원 당규를 잘 모르니까.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지 않은가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받고 입후보 하려면은 최소한 음주운전 경력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요. 정가 사범이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 경력. 뭐 굳이 더 말씀드리면은 많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윤석열은 뭐 이재명이 도덕 점수로 35, 30점에서 35점, 40점 미만 과락 수준이라면은 윤석열은 아예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빵점. 1점도 줄 수 없어. 도덕성 관련해서 윤석열은 1점도 못 준다는. 왜 못 주냐? 자,
최근에도 마찬가지, 옛날에도 마찬가지. 옛날에 그 검사들 그 옵티머스 또는 라인펀드 이 김 회장한테 접대받은 부분으로 해가지고 자기는 대한민국 검사가 절대 사기꾼한테 이 김봉현 회장한테 접대받지 않았을 거라고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고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대국민 사과한다고 했죠. 자, 이 검사들 99만 원 불기소 쓸 때까지 만들어주면서 일부는 빼줬지만 결국 기소된 검사들이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했는데 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 이런 방구도 안 하고 3월 달에 그냥 자기 자리 던져버렸죠. 왜 대국민 사과 안 합니까? 과거에도 이랬고요. 지금. 자, 지금 뭐 고발사주 의혹, 뭐 유체이탈 화법 비슷하게 자기는 관련된 게 1도 없지만 만약에 손준성 검사나 검찰 조직에서 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돼서 연루된 게 있다면은 책임자로서 사과 드린다. 하지만 아직 밝혀진 건 없다. 이거 어차피 밝혀져봤자 이 사람은 사과 1도 안 할 겁니다. 도덕성이란 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검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고요. 뭐 장모 관련해서 이 대검에서 작성된 뭐 레드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윤석열 이야기만 하면 영상이 길어져요. 이 장모 사건과 관련해서 대처하고 무마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움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 뭐라고 그랬나요? 자기가 2019년도에 검찰총장 청문회 하기 전까진 장모가 이런 사람이고 장모 사건, 장모 송사에 대해서 1도 몰랐다고 했어요. 1도. 뭐 입이 써서 더 이상 이야기하기도 싫죠. 자, 이거에 비해서 홍준표는 검사로서는 제가 뭐라고 했나요? 99점 줄 수 있다고 했죠. 100점까지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못 주고 99점. 검사로서 정치인이 아닙니다. 모래시계 검사잖아요. 뭐 이 모래시가 작가가 과거에 뭐 홍준표를 모델로 썼네 안 썼네 뭐 이런 논란도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홍준표가 모델이었고요. 자, 그 당시 이제 90년대 그 슬롯 머신 비슷하게 이런 카지노 이쪽 수사가 들어가면서 글자 그대로 이제 모래시계 검사의 어떤 위용 여기에 따지면 검사로서 윤석열과 홍준표는 하늘과 땅 차이죠. 뭐 정치인으로서는 별도의 점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떠오르는 뭐 무야홍, 무대홍, 어대홍 이거 다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 어차피 대통령은 홍준표 이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뭐 30대, 40대, 50대 이런 기성세대들이 아니라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뭔가 바람이 부는 듯한 원래는 무관심층인데 20, 30대가 무관심층인데 왜 이 홍준표에 꽂혔는지 이재명도 이낙연도 윤석열도 이 20, 30대 지지층은 다 홍준표한테 안 되죠. 지금 여론조사하면은 20, 30대에서 홍준표가 1위예요. 물론 뭐 20, 30대만 투표하는 건 아니니까 대통령 선거가 40대, 50대, 60대 이상 어르신들도 다 하니까 그래도 일단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거, 이 바람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이 바람은 계속 이어져 나갈 거라는 게 긍정적인 거죠. 기사를 본다고 해놓고 잡설만 했는데요. 기사도 한번 볼게요. 제가 첫 번째 영상을 너무 길게 찍어가지고 이 영상도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심플하게 기사 보고 차트 가서 보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기사 한번 홍준표 기사 어떤 부분이 있나 한번 볼 거고요. 자, 한번 봅시다. 이재명 기사도 떠 있고요. 뭐 김부겸, 홍준표 있네요. 홍준표. 자, 홍준표 캠프 인사 퇴출하라. vs 윤석열. 그렇게까지? 뭔가 이야기가 나왔나요? 홍 캠프 인사가 조성은 박지원을 만났다는 이 동석 의혹에 직접 반박을 했고 양측이 이제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이 사람이죠. 이 국정원 출신 홍준표의 조직본부장이라고 하죠. 이필영 이분이 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 국정원장과 조성은 제보자가 식사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근데 그냥 말뿐이에요. 그리고 이 이필영 이 조직본부장은 자기가 그 시간에 다른 곳에서 있었고 영등포에서 있었고 그 영등포에서 있었다는 뭐 영수증이나 뭐 지출 내역이나 알리바이를 다 제시했어요. 근데 이 윤석열 측에서 이렇게 갖다 붙인 이 허위 정치 공작을 한 이 캠프 인사 퇴출하라고 구태정치라고 하고 있는데 꿀먹은 벙어리죠. 어차피 그냥 막 던지는 거니까요. 이런 쪽으로 해서도 이니셔티브를 홍준표가 잡고 가는 이런 부분이고요. 이제 와서 윤석열 실명 거론한 것도 아니고 퇴출까지 할 필요 있냐? 깨갱이죠, 깨갱. 자, 다른 기사도 뭐 여러 가지 기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지원 관련해서도 박지원 국정원장이 뭐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은 아닌데 이 사람이 단수가 높죠. 정치 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치 구단이라고 언론들이 써줄 정도면은 뭐 쉽게 띄엄띄엄 볼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지금 윤석열이 정치 쪽으로 해서 누구를 깔 그럴 수준인가요? 근데 깠죠, 박지원을. 나 너랑 술 먹은 거 기억도 안 나는데?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러고 있어요, 윤석열이.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박지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지 마라. 제가 봤을 때 박지원을 건드리고 박지원 쪽으로 뭐 정치 공작 이야기한 거 이것도 지금 홍준표 쪽 이 캠프 이 조직본부장이 뭐 같이 동석해서 정치 공작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똥볼 찬 거예요. 똥볼. 일단은 벌려놓고 수습을 못하는 거죠.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 한번 지을게요. 영화 금속이고요. 유바이오로직스는 뭐 긍정적으로 퍼포먼스가 이어나가고 있고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좀 자릿대가 떨어지고 있는 요 영화 금속 차트를 볼게요. 뭐 개인적으로 조금 급하게 들어가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욕심 내려놓고 익절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근처라도 오시면 약손절 하시고 나서 저점에서 다시 잡아서 최종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3분봉은 너무 길고 15분봉 볼게요. 15분봉 보면은 자, 차트상 흐름이 지금 2245원 끝쪽에 보이는데 저 정도 수준에서 꿈틀대면서 2825원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지는 추세예요. 근데 그 추세가 딱 뭐 이전 저점 그 수준에 지금 딱 닿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조금 일봉으로 펼쳐보면은 요 자리인 거잖아요 지금. 자, 뭐 2,000원 뭐 2,200원 요렇게 움직이다가 음봉 맞은 자리 윗꼬리에 음봉 맞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월요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죠. 화요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죠. 화요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자 2,500원 다시 2,600원 그러다가 이제 2,825원을 길게 윗꼬리로 찍고 2,300원까지 가라앉았는데 자 이전에 말씀드린 자리처럼 자 윗꼬리에 음봉 맞은 자리 저런 자리에서 지금 퍼포먼스가 2,825원까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2,400원에서 2,800원 구간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이쪽으로 다시 돌아갈 건데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라. 특히 물려 계신 분들은 수익을 한 번에 내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 자리가 높기 때문에 근처에 오면 일단 털었다가 다시 들어가세요. 반드시 이거 명심하시고 지금 들어가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냥 예상해서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라 거래량 그리고 양봉, 분봉상 뭐 3분봉을 보시든 1분봉을 보시든 두세 개 정도 양봉 확인하시고
거래량이 5배에서 10배 정도 떠오르는 그 순간에 들어가세요. 그것도 딱 떴을 때 거기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안 떴을 때까지만 고민하고 거래량 10배 뜨고 양봉 2-3개 보였는데 장대 양봉, 더더구나 장대 양봉이 딱 터져버렸는데 거기서 고민하면은 물려 계신 분들처럼 뭐 2,600원이나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고 초입에 들어갈 거 아니면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2,300원에서 지금 뭐 꿈틀꿈틀대면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아무리 퍼포먼스가 늦게 나와도 2,400원이 오기 전에는 퍼포먼스가 나올 겁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뭐 예를 들어서 언제든 뭐 갭을 띄운다고 해도 그렇게 막 어마무시하게 갭을 띄울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그렇게 갭을 띄운다면은 버리고 그 자리는 버리고 그 뜬 갭이 다시 떨어지는 눌림목 자리를 보고 들어가셔야 되시고요. 2,400원 위로는 들어가시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2,300원인데 2,400원 위에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늦게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자기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리. 영화금속은 죄송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전한 자리란 없습니다. 공포에 사는 거예요. 영화금속은 공포에 사야 되고요. 안전한 자리 없습니다.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들어가시면은 남들이 2,300원 낮은 자리에서 사서 팔려고 하는 자리, 팔려는 그 물량을 받아먹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자리에는 접근하지 마세요. 더더구나 잘 모르겠다면은 뭐 10주, 20주 짤짤이만 하시고 많이 연습하셔서, 어차피 이 영화금속 이번 달 말에도 다음 달에도 다다음 달에도 다다음 달까지 결정이잖아요. 국민 후보가 11월 달까지 결정 안 돼요. 10월 달에도 결정 안 됩니다. 11월 결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태면은 계속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팔고, 그렇게 이제 파도 타기를 할 건데, 지금은 요 2,300원 근처가 나쁘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더 빠져도 기다리고 있다가 퍼포먼스가 나올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예측하고 더 빠졌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2,250원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영화금속 뭐 단독으로 한번 분위기나 다른 종목과 자리대가 어떤지, 고점인지 저점인지 말씀드리고, 뭐 관계된 홍준표 이슈, 뉴스, 차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이었습니다. 자, 또 후속 영상 클릭해 주시면 땡큐 베리 감사.